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하나를 처음부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나 유닛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독주택, 프리스탠딩 하우스를 사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주택의 장단점과 아파트의 장단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내린 결론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진짜 지식을 그냥 정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 안에 깊이 새기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댓글이나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영상 보고 방향 잡았다, 덕분에 실수 안 했다, 이걸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회수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해서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본 성장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가치가 오르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로 기울어요. 왜냐하면 더 저렴하니까요. 시작이 쉬워 보이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프 더 플랜 아파트 같은 건 마케팅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영장, 헬스장, 신축, 감가상각 혜택 이런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자본 성장만 놓고 보면 주택이 거의 항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도 토지 지분이 있기는 합니다. 고층에 있더라도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일부를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지분은 매우 작습니다. 자본 성장 관점에서는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500, 600, 700, 800 스퀘어미터 같은 토지를 함께 사는 주택은 다릅니다. 지금은 희소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 브리즈번이 지금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해졌고 그 희소성이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천히 되고 싶다면 토지를 사세요. 이게 주택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분할과 레노베이션의 가능성입니다. 주택은 토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타이틀을 두 개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두 채를 만드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레노베이션, 구조 변경, 중축 등 내가 직접 통제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주방 교체, 페인트, 바닥 교체 정도는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주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치를 만든다는 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많은 돈이 따라옵니다. 그게 사업의 원리이고 부의 원리입니다. 주택은 독립형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디 코어퍼레이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은 관리비나 싱킹 펀드, 특별 부담감 같은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카운슬 비용이나 정부 비용은 나가죠. 하지만 아파트처럼 예측 불가능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는 장기 수익에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장점은 임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특히 중층이나 고층 타워 아파트는 임대료가 오르다가도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급이 쉽기 때문입니다. 위로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세입자 선택권이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은 제한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부동산으로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본 게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첫 투자 하나를 들어가는데 그 선택이 잘못되면요, 수익이 조금 덜 나는 게 아니라 삶이 흔들립니다. 잘못된 지역, 공급 많은 타워형 아파트, 잘못 계산한 수익률, 낙관적인 숫자, 이게 겹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미리 말해줬으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지금 1기는 감사하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수는 3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옵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도와야 진짜 도움이 될까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을 잡는 과정이 되도록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젠 주택의 단점입니다. 첫째는 임대 수익률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6.5%에서 7% 같은 수익률을 보일 때도 있지만 주택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입자는 마당값을 더 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을 내는 건 내부 공간입니다. 유닛은 자산 대부분이 실내 공간이지만 주택은 토지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4bed, 2bath, 2
카파크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유지비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입비용이 더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시드니, 멜번만 보면 주택은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넓히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의 장점입니다. 진입비용이 낮습니다. 유지비가 공동 부담됩니다. 공동 부분 수리 비용이 나눠집니다.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해 수요가 넓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바디 커플 비용이 실질 수익률을 깎습니다. 자기 자본 성장 그래프를 보면 주택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레노베이션 통제권이 제한됩니다. 특정 타입은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층, 고층 타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장기 관점에서는 주택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드니, 멜번 안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랑하는 모습보다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람보르기니가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 선택의 질을 높이고 3만이든 5만이든 10만이든 30만이든 우리가 가진 자본으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안내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3월에 시작하는 다음 기수 안내와 자세한 옵션도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케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